자, 대표님들, 자, 이제 10개가 다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걸린 시간을 보니까 개당 한 1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화면에 보이시죠? 한 개당 10초 정도 수집시키기가 걸렸습니다. 100개를 가져오면 1000초가 걸리겠죠. 자, 그럼 방금 저장이 완료됐어요. 신규 상품 저장이 완료됐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가? 자, 수집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얘기를 적어야겠네요.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냐면 필터로 저장이 됩니다. 필터. 우리는 URL을 통해서 필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각각의 URL에 맞춰가지고 필터들이 계속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특정 URL에 특정 상품들을 가져오게 되면 그거에 맞는 필터가 생깁니다. 이 단어가 어렵거든요. 약간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죠?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도망보랑 필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표님들 생각하는 상품을 담는 주머니라 생각하면 돼요. 주머니. 서버에 상품을 담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게 필터예요. 컴퓨터로 생각하면 폴더가 돼요. 폴더는 뭐가 되겠네요? 폴더라고 생각합니다. 폴더. 주머니 혹은 필터.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화면을 보면은 그럼 필터는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자, 데이터 수집 탭에서 옆에 보면은 정책 적용이라는 탭이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시면 상품 수집 조건 가로하고 검색 필터 관리 및 정책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검색 필터 관리, 검색 필터 관리란 말이 이렇게 있죠. 요걸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검색 필터를 볼 수가 있어요. 상품 수집 조건이란 게 결국엔 검색 필터라는 얘기죠. 자, 여기 필터가 다 떴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수집했던 거는 알리익스프레스 언더바 278이라는 필터 이름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이건 바꿀 수 있어요. Z플립, 파이브, 케이스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볼게요. 상품 정책 적용이라는 게 적혀있죠. 정책이 뭐였지? 정책은 이겁니다. 보이죠? 정책은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필터 세부 설정이라는 게 나와요. 필터 세부 설정 어딨죠? 여기 있네요. 자, 대표님 그러면 정책 설정하고 필터 세부 설정하면 다 된다고 했죠? 일단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 매핑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세 가지 방식인데 1번도 그냥 지금 설명해야겠다. 1번도 설명할게요. 카테고리 설정을 하면 첫 번째로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아예 수집 단계에서 카테고리 걸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볼게요. 화면에 보시면은 다시 사이트 상품 수집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검색된 상품, 아까 떴던 그 검색된 상품 모두 저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카테고리를 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폰 케이스 라고 하면은 이게 뜨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아까 Z플립 케이스였잖아요. 스마트폰 케이스 중에서 기타 케이스로 넣으면 어지간한 건 다 들어갈 겁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다 담을 수 있는 게 이 카테고리가 되겠죠. 이 눌러버리고 이걸 저장해버리면 아까 10개 상품 저장할 때 자동으로 카테고리가 설정이 되면서 넘어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집 당시에 이렇게 1번 방법을 통해 가지고 카테고리를 먹여버리면 뭐만 하면 돼요? 정책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상태로 가져온 경우에는 정책만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은 바로 상품을 전송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검색 필터 창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상품 10개가 들어있고 필터 세부 설정과 상품 정책 적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카테고리 작업을. 자, 상품 10개가 어떻게 담겨왔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보니까 아까 봤던 그 상품들이 이렇게 담겨있네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네요. 약간 과거 상품부터 보기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순서대로 그대로 나오네요. 자, 정책부터 한번 볼게요. 정책. 우리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게 정책과 필터 세부 설정을 통해서 카테고리를 잡아서 내 마켓에다 상품 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책은 정책 생성행 관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거요. 정책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책 관리 들어갔어요. 기본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본 설정을 복사 등록을 합니다. 그럼 복사본이 나와요. 여기다가 우리가 뭘 하죠? 알리익스프레스 Z플립 폰을 하고 있죠. Z플립 5 케이스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정책명을 일단 만듭니다. Z플립 5 케이스에 해당되는 정책명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정책에 들어가서 볼 건데 정책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가격식과 사업자 지정이 있다고 했죠. 보니까 바로 밑에 가격 계산 정책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많은 것들이 적혀 있죠. 국제 운송료, 마진율, 현지 배송비 이런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대표님들이 원하는 마진율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 가격 계산 정책 설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국제 운송료는 하변산이죠. 그냥 여기다가 운송료가 아마 들 건데 운송료가 얼마나 들 건지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 배대지에서 배송대행 요율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킬로그램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혹은 부피에 따라서 다 그 가격이 달라요. 그럼 대표님이 이 필터에 특정 상품군을 가져왔는데 그 상품군 안에 무게가 1kg 미만이다. 그럼 1kg에 해당되는 그 국제 운송료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운송료는 그러면 얼마나 할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kg에 한 5,500원 정도 하거든요. 5,500원, 1,500원. 마진율 있죠? 마진율은 이제 대표님 원가에 이제 얼마 정도의 마진이 붙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매가 대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원가 대비입니다. 그래서 30% 적어놓으면은 원가에다가 1.3을 곱한 값을 해가지고 가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현지 배송비는 뭐냐면 이제 어떤 특정 사이트에는 몇 달러 이상부터는 몇 달러 이하는 그 배송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배대지까지 갈 때 배송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정 가격이 넘어가면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것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한 겁니다. 사이트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9달러 이하면은 배송비를 예를 들어서 7이나 8달러 정도 추가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일단 지워놓을게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직배 사이트라서 필요 없습니다. 별도 추가 요금은 역시 하변산이에요. 다르게 또 더 할 게 있으면 더 해주시고, 관부가세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관부가세는 특정 상황에서 부과가 되죠. 150달러 이상일 경우에 관부가세가 보통 부과가 됩니다. 150달러 이하면은 이제 미만이면 관부가세 부과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예스로 할 수도 있고 노를 하면서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어요. 최소 마진 금액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계산했을 때 나왔을 때 마진이 얼마 정도 남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작은 경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0원 이하의 경우에 마진율을 내가 30% 지정해놔도 1,500원입니다. 1,500원 하나 팔아서 1,500원 남기기 위해서 이런 걸 하기 힘드니까 보통 하나 할 때 보통 7,000원 남기고 싶다 하면 7,000원 정도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먹힙니다. 할인율은 그 할인율에 대한 이유고, 개별 소비세는 뭔지 아시죠? 옛날에 사치세로 불리다 보죠. 개별 소비세는 이제 그 200만원 넘는 상품에 대해서 이런 세금이 나옵니다. 이것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스 누르면은 여기 상품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은 퍼센트와 2%를 계산하고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격시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자 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대표님 이제 카테고리 설정을 하고 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이 G마켓으로 갈 건지 옥션으로 갈 건지, 그 G마켓에 있는 어느 카테고리로 가야 된다까지, 옥션에 있는 어느 카테고리로 가야 된다까지 다 지정이 돼요. 그럼 사업자 지정은 무엇이냐? G마켓이 대표님이 있는데 G마켓이 5개의 사업자가 있으면 G마켓이 5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 그 5개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정책을 통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컴퓨터 화면으로 오시면 마켓 정책 설정이라는 탭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대표님들의 그 마켓들을 일단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정책 1번, 예를 들어서 알리익스프레스 Z5 케이스라는 게 대표님의 1번 사업자에 넣을 거라면 이렇게 해놓고 1번 사업자를 적으면 돼요. 그럼 1번 사업자에 해당되는 옥션 아이디를 찾으면 되거든요. 자, 불러왔어요. 그럼 여기 2개가 일단 있네요. 저희한테는. 저희는 사업자가 여기 그 테스트 계정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사업자 중에서 어느 걸 할 건지 선택을 한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정책 설정을 또 설정을 잡아야 돼요. 발송 정책이라든지 배송비 정책이라든지 출하라든지 이런 것들 잡으면은 이제 대표님이 사업자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마켓에 따라서 다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해 주시고 설정 저장을 하시면 대표님들이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상품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가 다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의 카테고리 설정을 해서 마켓 카테고리가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이 마켓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마켓이 사업자가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1번 사업자, 2번 사업자, 3번 사업자. 이것들을 사업자를 이걸 통해서 지정을 해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완벽하게 내가 어디에 상품을 보낼지까지 결정이 됐고 가격도 결정이 됐고 가공은 안 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니까 이 상황에서 상품을 전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자, 다시 필터로 들어가겠습니다. 필터 들어가서 대표님이 정책을 적용을 해요. 아까 만들었던 눌렀습니다. 자, 다음에 필터 세부 설정을 통해서 카테고리 설정을 하겠습니다. 필터 세부 설정을 통해서 카테고리 설정을 해요. 검색 필터 세부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태그도 넣을 수 있어요. 태그. 대표님들이 이 카테고리는 이런 태그를 넣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여기 태그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카테고리 매핑이라는 말이 적혀 있죠. 이 말이 적혀 있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를 지정할 건데 해외죠. 해외에 핸드폰 케이스 합니다. 폰 케이스 하겠습니다. 하면은 폰 케이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쭉 나오네요.
설명이 어디냐? 케이스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나면은 이거를 저장하면은 적용을 안 하는군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들 보시면은 자, 정책도 적용됐고 필터 세부 설정이 여기에 아까 회색으로 보여있던 게 빨간색으로 설정이 됐죠. 그럼 이제 카테고리까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상품을 우리는 이제 전송을 해볼 겁니다. 저장된 상품을 그냥 클릭을 하시고 상품 확인을 누른 다음에 검색 결과 업데이트 마켓 전송이라는 이 버튼을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당되는 상품들을 전부 다 마켓 전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네, 전송되고 있네요. 보통 이제 한 개의 상품이 전송되는 한 10초 정도, 마켓 전체에 올리는데 한 10초 정도 걸리네요. 역시 10초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올라갈 동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만 맞춰주면은 이제 마켓으로 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의 상품당 전체 마켓을 쏘는데 10초 정도 걸려요. 대표님들은 이거 해놓고 다른 곳에 갔다 오시면은 다수의 상품이 올라가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오늘 가르쳐 드렸던 것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수집을 한 다음에 정책과 카테고리 설정을 해야 이제 내 마켓으로 전송이 된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품을 올리려면 2개 정도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2개 정도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상품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상품들이 전송이 되고 나면 매출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매출이 일어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카테고리 맵핑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르게 편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거는 필터 세부 설정을 통해서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카테고리 단위로 가져와서 보통 카테고리 매핑을 하게 되거든요. 왜 카테고리 단위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을까요? 카테고리 단위로 가져올 때 무게나 부피에 대해서 일정한 상품들을 고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들은 어떤 무게나 부피에 대한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공 카테고리에 있는 것은 골프공에 해당되는 무게를 가지게 되겠죠. 골프공에 해당되는 부피를 가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티셔츠를 가져오게 되면 티셔츠에 해당되는 우리가 무게와 그리고 부피를 가지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하게 되는 게 카테고리 단위로 필터를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카테고리 단위로 필터를 가져오게 되면 필터 세부 설정을 통해 가지고 카테고리 매핑을 보통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다양한 수집 방법을 쓸 경우에 이제 카테고리 매핑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완료됐습니다. 떴거든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게 하나의 상품당 보통 시간을 보니까 30초 정도 걸리네요. 조금 더 빠르게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뭐 한 개의 상품을 마켓 10군데 정도에다가 30초 만에 올리는 거니까 굉장히 빠른 편이죠. 대표님들이 컴퓨터 켜놓고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 다수의 상품들이 마켓에도 전송이 끝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대표님들 이제 걱정이 되실 겁니다. 어떤 걱정이 되시나요? 상품이 이제 주문이 일어날 거잖아요. 주문이 일어나고 CS가 막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다양한 루트로 대표님들 상품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대표님의 상품에 문의가 들어올 때가 있겠죠. 그리고 주문도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상품들을 그 수많은 플랫폼에다 올렸잖아요. 사업자도 여러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해? 관리자 페이지 맨날 다 들어가 봐야 돼? 이런 생각 하실 거잖아요. 제가 쓰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은 이것에 대해서도 솔루션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은 위에 있는 탭들이 여러 개가 보이죠? 그 중에서 주문 관리와 CS 관리 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문 관리 탭으로 들어갈게요. 주문 관리 탭에 들어가면 자, 여기 보시면 전체 마켓 가져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대표님들이 지금 주문이 일어난 상품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의 송장도 보낼 수 있고 이 상품들이 어디 있는지 위치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들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여기 수많은 탭들이 있어요. 결제 완료부터 시작해서 배송 대기, 해외 현지 배송 중, 현지 배송 완료 이렇게 해외 구매 대행을 하게 되면은 배대지를 중간에 두고 대표님의 그 고객의 집으로 배송되기까지 그 동선들이 나옵니다. 상품들이 어디에 보여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것들을 탭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색깔도 막 바뀌거든요. 우리 이걸 눌러가지고 선택 수정을 해볼게요. 네, 누르면
빨간색으로 바뀌죠.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탭마다 또 색깔이 달리돼 있어서 보기도 좋게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문 관리 탭을 활용해서 대표님들이 송장도 보낼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도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CS 관리 탭을 통해서 대표님들이 각 마켓에 들어와 있는 그 문의사항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CS적인 부분들을 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전체 마켓 가져오기를 누르면 역시 그 마켓마다 있는 그 문의 내역들이 다 가져와져서 이렇게 더망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이렇게 관리적인 측면까지 이 프로그램은 솔루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하나를 쓰시면은 상품을 수집하고 전송하고 주문을 받고 그리고 CS 관리를 하는 것까지 다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기능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능인데 통계 탭이 있습니다. 대표님들 통계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대표님들 마켓에 있는 매출 자료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시면서 대표님들이 상품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매출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어느 마켓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 있는 체크 버튼을 바꿔가면서 대표님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적인 의사결정까지 도와주는 통계 탭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망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제 대표님들이 어떻게 상품을 수집하고 전송하고 주문 관리하고 CS 관리하고 통계 탭을 통해서 사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